정도가 됐다라고 치면 보시면 후원수당 내가 한 달에 그 21%로 해서 받는 수당이 한 200만 원이라고 평균을 내보고요. 6개월이면 1,200만 원이죠. 내가 부비를 같이 했어요. 그럼 부빌 보너스 360만 원. 거기에 부빌 추가 보상이 있다 그랬죠. 6개월째 50만 원이 들어가고요. 연속 달성, PT가 달성됐으니까 180만 원. 거기에 마지막으로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 PQ 보너스 50% 해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럼 전부 더하면 2,390만, 2,4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되겠네요. 어때요? 좋죠? 그냥 PT만 돼도 1,000만 점을 꾸준히 하는 게 아니에요. 6번만 해도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여행을 갈 거예요. 나 1,250만 점 해갖고 여행 갈 거예요. 이때 한번 볼게요. 사실은 1,250만 점 하면 후원 수당이 200만 원이 아니에요. 더 올라가요. 근데 제가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200만 원으로 그냥 통일시킨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미니멀하게 아주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수익 구조나 이런 연봉 이런 거 보너스 얘기할 때 막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좋지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1,000만 점만 해도 제가 어느 타 그룹 리더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SP하고 400만 원 받았대요. 어떻게 돼?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개인 그룹 PB가 막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들을, 소비자들을 돕는 게 아니고 본인 걸로 다 잡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리키지 않아요. 유너스 그룹. 이렇게 타 그룹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풀리지 않고요. 그냥 아주 그냥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운더스 PT면 후원 수당이 이제 200만 원에서 12달에서 2,400만 원이고, 내가 부비를 계속 연속해서 했다. 그러면 부빌 보너스가 720만 원. 그리고 부빌 추가 보상 6개월째에 50만 원, 12개월째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플러스, 제가 앞에서 이 퍼포먼스 플러스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네요. 지금 보니까 퍼포먼스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1,200만 PB 이상을 했을 때 전체 BV에 2%를 더 주는 건데, 요게 바뀌었어요. 요게 24회계년도까지는 1,100만만 하면 2%를 더 줬거든요. 근데 이제 1,200만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제 여행을 갈 거라 1,250만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에 2% 12개월 하면 그게 또 519만 원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연속 달성 보너스, PT, 파운더스 PT 540만 원, 그다음에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 이분도 PQ가 6개 이상, 12번 성장했죠? 6개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저 맨 위에 있는 2,400만 원에 50%, 1,200만 원을 연말에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너무 이해 잘 되죠? 네.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총 연봉으로 치니까 5,529만 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아마 이것보다 더 받으실 거예요. 한 6천만 원 정도는 받으시게 될 거예요. 개인 볼륨에 따라서 7천만 원 정도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죠? 이 정도 돈 받고 거기에 뭐까지? 호주 비전 트립까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하셨어요? 어떤 거 하실지? 이쪽? 1번, 2번. 대부분 2번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나 이렇게 보면서 그래, 저 파운더스 PT는 좀 그렇고 내가 그래도 한 PT까지는 해봐야지, 요렇게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PT를 못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무조건 안 돼도 내가 지금 시작한 빵프로라도 나 이거 가겠다, 호주 가겠다, 요렇게 정하셔야 저거라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걸로 정하는 걸로 합시다요. 네, 좋으시죠? 네, 그리고요. 자, 이건 뭐냐면 저희 남편 임동성 리더님이 참 치간이 맞나 봐요. 이런 걸 막 계산해가지고 저기 앉아 계신데 이런 거 막 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아메이 사업을 30년간을 하는 거예요. 30년간을 하는데 막 빠르게 성장하진 않아. 그래서 내가 1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그리고 19년 차에 파운더스 수석 되고 30년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크라운 되는 거죠. 30년 해서. 아주 빠른 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보니까 저희 오경아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갓 다이아몬드 되고 막 이래도 뭐 연봉이 이제 1억이 넘어가잖아요. 억대 연봉자가 된다고 해서 삶이 되게 풍요로워지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쌓인 부채가 있잖아요. 빚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집 여러분들 거 아니잖아요. 저희 집도 제 게 아니고 아직은 은행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제 몇 년 정도 다이아몬드 유지하고 이제 지나야 그 빚이 다 청산이 됐을 때 비로소 여유 자금이 생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되고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서 드디어 여유 자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그래서 내가 받는 돈에서 쓰고 남은 돈이 1년에 1억, 2억 이런 동안 남는 돈이.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남는 돈으로 10% 복리로 15년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보니까 여기 원금만 74억 5천만 원. 근데 이거를 복리로 계산을 했더니 135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죠? 아메이 돈 안 되는 사업 맞죠? 맞아요? 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크게 돈 되는 사업이죠. 여러분 이 정도라면 대가 지불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잘 안 된다고 좀 늦어진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리고 40년 차이는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 수입은요, 단순히 제가 지금 연봉 계산하자. 그래서 뭐 2,400만 원, 5,500만 원 얘기했는데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그런 돈은 그냥 지나가는 돈일 뿐이고요. 결국엔 이렇게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돈이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요, 단순한 연봉이 아니에요. 아메이 수입은 연금 수입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 제 파트너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제 파트너 중에 스위스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왜 스위스댁이냐? 스위스에서 살다 와서 스위스댁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스위스에 가기 전에 2019년도에 여기서 SP를 한번 했어요. 근데 SP를 할 때 그냥 하진 않았어요. 사업 결단을 하고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제가 미쳤나? 할 정도로 한 3개월 초집중을 해서 SP를 했고, 그 3개월 초집중하는 기간에 세력의 꼬물락거리는 파트너들이 나오고, 그 꼬물락거리는 파트너들이 이제 이렇게 미팅장에 나오고 있을 때 SP를 딱 하고요. 남편이 그 스위스 회사에 취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스위스로 전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3달 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갈 때 이 친구는 되게 가기 싫었죠. 아메 사업의 비전을 봤으니까. 하지만 그때 신혼이었고 아기도 어리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2019년도예요. 근데 그때 갈 때 그 친구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이제 이 친구의 네트워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SP 한 번 찍었는데 당연히 무너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눈물로 지새웠겠죠. 그랬는데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다음 달부터 1000만 점이 자동으로 유지가 된 건 아니에요. SP 한 번 찍고 갔는데 어떻게 1000만 점이 자동 유지는 안 되겠죠. 근데 18% 이하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랬고 그러니까 매달 통장에 70만 원, 8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메이를 점점 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스위스에 있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들어와서 뭐 한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스위스로 가고 그리고 시차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 안 자고 여기 있는 소비자들한테 전화하고 파트너들한테 전화하고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음원 듣고 하는 게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스위스에 가 있는 동안 GP가 됐고 PT가 됐고 파운더스 PT가 됐어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되게 놀랍죠.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저도 놀랐어요. 아니 연금 수입이라고 하더니 이거 연금 수입 맞네. 연금 수입은 저는 최소한 에메랄드 이상 돼야 연금 수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꼴랑 SP 한 번 했는데 연금 수입이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왔죠. 보석핀을 가려고 하니 스위스에 있으면 한국에 없는데 보석핀 가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보석핀을 결단하고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6년 반 만에 왔어요. 6년 반 만에 왔는데 자기가 본인이 되게 깜짝 놀랐대요. 6년 반 동안 아메이에서 받은 수입을 이제 세금 신고하고 이러면서 들어가 보니까 얼마 받았을 것 같으세요?
6년 반 동안 받은 아메일 수입이 1억 6천만 원. 놀랍죠? 여러분, 6년간 1억 6천만 원 평균 내면 1년에 2,500만 원 정도예요.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생각해 보세요. 나 한국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한국에 없이 나갔어요. 내 통장에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오는 일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거 인세 수입 맞죠? 인세 수입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왜냐? 왜 가능했냐면 위너스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꼬물락꼬물락거리는 파트너들을 위너스 시스템에 안착시켜놓고 저한테 붙여놓고 갔어요. 물론 제가 케어를 했죠. 케어하고 그 레고를 다 이렇게 해주긴 했지만 제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힘만으로는. 이건 전부 위너스 시스템의 힘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위너스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연금 수입을 만들고 인세 수입을 만드는 인세 수입 공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고 이 안에서 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그 정도의 연금 수입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수입이 꼭 뭐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 수입 뭐 1억 5천만 원 뭐 수석되면 뭐 몇 억 억 하니까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이 적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월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따박따박 나 한국에 없는데 200만 원, 300만 원씩 나온다. 괜찮죠? 네, 게다가 막 계속 핀업도 했고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저희 파트너를 보면서도 진짜 아메이는 연금 수입이 맞고 인세 수입이 맞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여러분들 연봉 뭐 2,500만 원, 5,500만 원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시작이고요. 인세 수입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익 구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너무 쉬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라는 건 뭐냐면, 저는 어쩌면 아메이 사업의 그 NMB의 전 과정을 통틀어서 이 후속 조치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업 설명하면 사실 거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가 50%예요. 50%고 그 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기까지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의 과정, 요걸 팔로우 스루라고 하는데 이게 5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파트너 하나를 키워내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말이 빠른가요? 팔로우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사업 설명을 한 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고요. 팔로우 스루라는 건 내가 사업을 해보겠어 라고 사업을 결정한 후에 그분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 팔로우 스루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지 않고 요 단계를 조금 세분화했어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단순 소비자를 애용자로 만들고 애용자를 사업자로 만들고 사업자를 진짜 사업자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좀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마다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단순 소비자를 애용자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은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고 애용자가 사업자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홍진희 스폰서님이 계속 이야기하시죠.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가정은 저희 남편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 남편은 소비자 과정 없이 사업을 결단하고 사업자로 시작했어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다시 소비자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결국 이게 제품을 전달하고 제품의 감동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비를 해보지 않고 사업의 경험만 가지고는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회원가입을 시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야 나는 못해. 나한테 하라고는 하지 말고 내가 제품은 써줄게. 이런 반응이 제일 많죠. 그러면 제품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왔으면 자기가 카탈로그 달라 그래서 줬으면 넘겨가면서 입에 풀 칠해가면서 막 이렇게 침 칠해가면서 넘겨가면서 체크해가면서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안 벌어져요. 분명히 쓴다고 해놓고 안 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요 팔로우업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일주일에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안 만나줘요. 잘 안 만나주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만나려고 노력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때는 데모를 보여주고요. 샘플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찹쌀 케이크 같은 거 구워서도 많이 전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 데 없고 만날 사람 없으면 일어나서 무조건 찹쌀 케이크 2판을 구워라. 그러면 생각날 거야. 찹쌀 케이크 주고 싶은 사람이. 그 2판을 매일 내가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업 설명하고 제품 설명할 사람은 생각나지 않더라도 가다가 찹쌀 케이크 던져줄 사람은 생각날 거야. 갈 데가 없으면 찹쌀 케이크를 구워라.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제품을 좀 써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카탈로그를 훑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써라고 이렇게 딱 던져주면 뭐라 그래요? 없어.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더니 저한테 이만한 카탈로그를 딱 던져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넘기고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떨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내가 제품을 잘 이렇게 골라서 네가 잘못 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알려줄게. 이러면서 카탈로그 훑어주시는데 한 번에 한 권 다 훑어주시면 이분 멘붕 와요. 그러니까 한 3-4번 정도에 걸쳐서 해주시고요. 만약에 아메이 제품 한 번도 안 써봤다 이런 분들 원포원부터 해주시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이제 원포원은 사실 안 하고 싶잖아요. 피부가 약하니까 앞에 막 뉴트리 막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면 되게 호기심을 잃거든요. 그래서 원포원부터 훑으면서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고추장도 있어? 생리대도 있어? 어머 이런 것도 있었어? 있어 다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훑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건강 공부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건강 공부를 시켜주셨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식생활책이나 뭐 음식의 나다 이런 책을 가지고요 건강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물론 가서 자 오늘부터 나랑 건강 공부를 할 거야 이러면 이 사람이 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엔 건강 이슈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책을 펼쳐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요 뒷부분은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잘못된 식생활책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제대로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음원이나 유튜브 영상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너무 제품 영상만 보내지 마시고 간단한 사업 설명 영상도 좀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소비자에게도 반복적으로 사업 설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파트너들한테 그분한테 사업 설명하셨어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사업하실 분이 아니에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왜 그래요? 왜 소비자한테는 사업 설명 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사업 설명하는 순간 그분이 확 부담을 가지고 쓰던 제품마저 안 쓸까봐. 그런 마음 있으시죠? 나 사업 안 한다니까 왜 이런 얘기해? 이러면서 제품도 안 쓸까봐. 그래서 그게 겁이 나서 사업 설명을 잘 안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부담이에요. 내가 맨날 찾아가서 오늘은 더블엑스 사라 그러고 다음 달에는 정전기 사라 그러고 그 다음 달 정수기 사라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저 보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너한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게 나의 의무야. 이러면서 수익 구조라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한 번 듣는다고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회사 속에 수익 구조 이런 걸 쪼개서 반복적으로 계속 조금씩 알려주시다 보면 이분이 어느 순간 자발적인 소비자, 마감하는 소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됐을 때 나 마감해야 돼? 나 얼마나 부족해? 이렇게 얘기해주는 소비자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좋죠. 이제 그분을 그렇게 하려면요, 반복적으로 좀, 수익 구조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캐시백의 경험을 누적시켜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죠. 야, 그까진 10,000원 너 커피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10,000원이 그분 통장에 들어가면 다 좋아하세요. 그래서 조금씩 캐시백의 경험을 누적시켜 주시고요. 미팅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들도. 근데 우리 이제 NMB에 초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월수금 오전에 있는 사업 설명 OM에는 오픈 미팅에는 초대를 하셔야 돼요. 초대하실 때 그거 사업자들만 가는 데인 줄 알았지? 그 소비자 대상 미팅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그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제품 설명 잘 못하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홈미팅뿐만 아니라 시스템 미팅에도 초대를 하시고요.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제품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요. 그래서 애용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품을 좀 잘 쓰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분을 이제 사업자로 좀 이끌어내야 되겠죠. 근데 뭐 그러진 않아요. 뭐 나 오늘부터는 애용자 할게. 나 한 달 후부터는 사업자가 될 거야.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제품을 잘 쓰시는 애용자가 되고, 애용자였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막 자기가 사업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그게 사업이야 이러면 나는 사업은 못해 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생활 속의 사업이니까 이걸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만 너 사업할 거야? 사업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엄청 남편을 반대하다가 어쨌든 미팅장에 끌려서 왔다가 뭐 듣다가 저보고 사업 언제부터 사업하셨냐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좋아 오늘부터 난 사업자 이렇게 결심한 날이 없다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 일단 제품 체험과 제품 감동, 캐시백의 경험을 사업의 기회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생활이 사업이야. 이렇게 좋은 걸 알려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이때 음원 프로모션 활용하면 좋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제 오픈 미팅이 없어지고 막 이럴 때부터 음원 프로모션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뭐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다 들으신 분들한테 조금씩 선물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저희 코로나 시기에 나와 있는 파트너들, 제가 그때 이제 에메랄드 가고 또 코로나 끝나고 다이아몬드 갔잖아요. 그때 나왔던 파트너들은 전부 다 음원으로 후원된 파트너들이에요. 그래서 음원을 한 20개 이상 한 달에 그렇게 잘 들으시는 분들은 사업에 관심도 조금씩 생깁니다. 그리고 추가 수입에 대한 관심이 모두 다 있으시기 때문에 부파에 도전을 하라고 그러면 할까요? 안 하시죠. 억지로 그분을 도와서 부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너 두 사람만 소개시켜봐. 두 사람만 가입시켜봐. 그러면 내가 부파 되도록 도와줄게. 도와서 억지로란 단어가 여기선 중요해요. 그분이 부파가 돼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 선물을 받아보는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업 설명이나 제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공부시켜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초대죠. 시스템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요럴 때 초대 프로모션도 좀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미팅으로 오면 이제 선물을 좀 주는데 3번 연속해서 3번, 5번, 8번 올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선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너도 받고 나도 받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시는 분만 주는 게 아니라 초대한 파트너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똑같은 선물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파트너들이 너무 말하기가 좋대요. 가서 너가 오면 나도 선물 받아. 나 그거 받아서 샘플 좀 쓰자. 이렇게 많이들 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3번은 가줄게 이러면서 좀 이렇게 따라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3번 듣다 보면 5번 오게 되고 5번 듣다 보면 내친김에 8번 오자. 8번 정도 들으면 그냥 오는 게 좀 습관화가 돼서 좀 잘 따라오시고 그러다 보면 사업을 다 100%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최소한 애용자는 되고 사업에 조금씩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에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을 이제 진짜 사업자로 우리가 이게 팔로우 스루 과정이 될 텐데, 진짜 사업자로 안착을 시켜야 되겠죠?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파트너와 함께 뛰어서 파트너의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이에요. 또 위너스 시스템에 완전히 안착시키셔야 돼요. 100% 미팅 참석을 하고요. 탱코화할 수 있게 하고 100% 브랜드 체인지를 안내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100% 미팅 참석이죠. 근데 대충 이제 미팅을 이분이 잘 온다 이러면 대부분 조금 이분을 좀 소홀히 하고 오겠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막 초대해가지고 우르르 몰고 다니고 뭐 이런 극성쟁이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고요. 제가 좀 더 잘했던 건 파트너들이 좀 더 미팅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는 심각하게 극성을 떨어요.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그냥 단톡방에다가 요번 주 뭐 토요일에 랠리입니다. 이렇게 공지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전화해서 어떻게 오시냐, 누구랑 오시냐, 오실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다시 안내해드리고, 지금이 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8월 달에 어떤 미팅이 있다는 거를 계속 알려줘요. 계속 만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좀 약간 스토커 같죠? 근데 그렇게 계속 알려드리지 않으면 초기 사업자들은 이 미팅이 내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또 헷갈리고 아직
몸에 배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고 까먹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오프라인 미팅이 없잖아요. 온라인이잖아요. 이런 것도 막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안내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잡은 물고기에 밥 주는 사업이에요. 잡은 물고기에 밥 주셔야 돼요. 잡은 물고기라고 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요럴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데리고 살아라. 거의 데리고 사는 것처럼 밀착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잘하겠지라고 놔두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셀프 리더가 됐을 때고요. 아직 셀프 리더가 아니라면 내가 옆에 끼고 다니면서 일일이 알려주시고 같이 함께 뛰어주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파트너의 명단 작성을 해가지고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부빌에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SP에 도전해봐야 되겠죠. 부빌 하세요 이렇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SP 하세요 라고 주라는 게 아니고요. 함께 밀착해서 그분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 함께 도와가는 거, 이렇게 해서 1000만점 이상을 하시는 그런 찐 사업자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공적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사업 설명 이후 48시간 이내에 다시 만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하러 가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사업 48시간 이내에 다시 찾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찾아가기가 어렵다면 음원을 보내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다시 연락을 한다든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분이 들었던 거에 그때 들었을 때는 살짝 괜찮은 것 같았어. 근데 돌아서서 다른 분한테 가가지고 야, 내 친구가 아메이 한다는데 하는 순간 야, 걔 만나지 마.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차단이 되는 거죠. 부정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 설명하신 분들에게 48시간 이내에 다시 만나는 약속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첫 번째 얘기했더니 나 해볼래 하시는 분이 아주 가끔 있거든요. 첫 번째 예스에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노에 실망하셔도 안 됩니다. 첫 번째 예스도 진짜가 아니고요. 첫 번째 노도 진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예스 하신 분 난 너무 좋죠. 그런 분 있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 치고 사업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금 예스 할 게 아니고 들어봐. 한 3개월만 공부해봐. 지금 결정하지 마라고 오히려 주저앉히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노 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분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핀에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저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찾아가는 1대1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대1로 계속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내 볼륨의 숫자다라고 홍진희 스폰서님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지도 않고 답지도 않은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셔야 돼요. 뭐 같지도 않고? 사업자 같지도 않고. 뭐 답지도 않아? 소비자답지도 않아. 그죠? 이 사람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런 분들을요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 없어요. 뭐 명단이 뭐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같았나요? 다웠나요? 처음에? 아니었죠. 나도 같지도 답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 스폰서님이 나를 후원을 하시면서 제가 사업자답고 소비자 같은 사람으로 변모해 갔던 것처럼 그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찾아가시면서 내 믿음으로 내가 그분들을 깨워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후원 지수는 관계 지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먼저 친해지셔야 돼요. 내가 누구누구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갈 수도 있죠. 잘 몰랐던 분들. 저도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 있는 제 파트너들 중에 제가 직접 후원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어떻게 연결돼서 알게 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먼저 친해지셔야 돼요. 근데 아메이 사업에서 친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사업자로서 믿음을 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할 건데 너무 친하고 좋고 진짜 만나면 너무 행복한 언니가 있어. 근데 이 언니는 되게 게으르고 사업은 못할 것 같고 맨날 좀 약간 개념은 없어. 근데 되게 착하고 나 만나면 밥도 잘 사줘. 나 이 언니랑 사업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어요. 그 언니랑은 그냥 밥 먹고 수다만 떨고 싶죠. 아메이 사업은 너무 좋은 언니랑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자다운 언니랑 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으로서
사업자로서 친해진다는 거는요, 사업자다운 모습으로 신뢰를 주라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너무 딱딱하게 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진짜 사업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후속 조치의 시작은 사실은 나부터 후원하는 거예요. 자기 후원. 네. 나는 아메이 하는 사람인가,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메이 사업자예요. 아메이 하는 사람, 맨날 가가지고 제품 얘기하고 수다 떨고 놀다 오는 사람, 아메이 하는 사람이죠.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가서 플랜을 얘기하고 사업자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게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원본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W 패키지 난리 났죠? W 패키지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나부터 W 패키지 먹고 좋아져서 내가 W 패키지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W 패키지로 신뢰 쌓기를 하고 후원까지. 홍진희 스폰서님이 맨날 얘기하시죠? W 패키지는 후원의 브릿지다. 네. 그렇게, 그래서 나부터 먼저 W 패키지의 광고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나 같은 파트너 6명이면 좋다, 안 좋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파트너 6명이면 너무 좋다. 손 못 드시는 분들은 뭐지? 제가, 그냥 맨 PT 기간이 길어요. 그냥 PT. 1000만 점을 했다 못했다 하는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몇 년 동안 퐁당 하면서 그냥 PT 이런 기간, 여행도 못 가고. 이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이러면서 정말,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있을 때 저희 오경환 스폰서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경 너는 너 같은 파트너 6명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파트너 6명 있으면 나 다이아몬드인데? 그럼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게 자괴감에 빠져있지 마시고, 나 같은 파트너 6명이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좋다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다, 큰일 나. 나 같은 애 6명이면 인생 망한다, 진짜. 아메이고, 넥트워크 다 망한다. 이런 분들은 나부터 다시 후원하셔서 변화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타성에 젖은 후속 조치로는요, 아무도 후원되지 않아요. 타성에 젖은 후속 조치라는 게 뭐냐면, 가서 만나라고 하니까 만나기는 해요. 만나는 게 그냥 습관처럼 해서 만나기는 해요. 근데 내가 열정도 하나도 없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맨날 부정 덩어리야.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는 해요. 만나러는 간다니까요. 그러면 후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가냐면요. 나는 지금 되게 부정적이고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혹시 제가 알아들어서 잘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한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가긴 가요. 가서 이렇게 던진다니까요. 나는 확신도 없으면서 툭 던졌어. 근데 너무 운이 좋게 걔가 그걸 받아 주워 먹었다? 그리고 알아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요, 그런 파트너 내가 키워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파트너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가시면 안 돼요. 계속 음원이랑 미팅 참석으로 나를 후원하고 나를 다시 긍정의 마인드로 꽉 채워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래요. 제가 너무 지금 부정의 마인드라 이럴 땐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에 있었어요. 나 미쳐. 그런 경험 있다 없다? 있다. 솔직히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부정의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만나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야. 그냥 난 이럴 때는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어. 그러면 여러분 더 부정적이 돼요. 그죠? 나는 도대체 오늘 하루 동안 뭐 한 것인가? 막 이러면서 더 자괴감에 빠져요. 그쵸? 그럴 때 너무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도저히 누구를 만나러 갈 용기가 나지 않고 내 후원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 만날 분 있어요. 스폰서님 만나세요. 스폰서님 만나서 징징대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스폰서님 저 용기 내고 싶어요. 저 정말 힘 얻고 싶어요. 이렇게 좀 내 마음은 부정이지만 그거를 좀 긍정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셔야 돼요. 스폰서님이 그럴 때 와가지고 그래 나는 내가 봐도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아니죠. 그때 스폰서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힘내. 잘할 수 있어. 우리 잘 될 거야. 너는 지금 충분해. 자격이 충분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스폰서님한테 전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말을 그냥 나한테 해버리면 돼요.
스폰서님한테 징징대기 전에 난 잘할 수 있어. 스폰서님한테 듣고 싶은 말을 나한테 그냥 해버리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다시 나를 긍정의 마인드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세우고 계속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나부터 세워내서 후속 조치 누구를 만나셔야지 그분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한테 초점을 맞춰요. 자꾸 나는 바뀔 생각이 1도 없으면서 제가 안 돼서 제가 안 해서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가장 많이 사업을 주저하고 안 하고 미팅에 안 나올 때가 언제냐면 자기 파트너가 들어갔을 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후원한 사람들이 막 따라 나오고 이럴 때는 막 신나서 막 나오다가 얘네들이 슬금슬금 들어가면 나도 같이 들어가.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안 되나 봐요. 쟤네들이 안 돼서 난 안 돼요. 남한테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왜 들어갔냐면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내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밌고 가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들어간 거예요. 진짜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놓친 파트너들이 결국 그래서 들어갔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내 확신이 없고 내가 핀업을 못하고 있고 내가 그러고 있으면서 그 파트너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나를 믿고 따라갈 수가 없었겠구나. 그래서 들어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 바꾸려고 하시지 마세요. 남 바꾸려고 하시지 말고요. 바뀐 나를 보고 남이 스스로 깨달아서 바뀌어서 후원되는 일이에요. 나부터 잘하면 되고 나부터 바뀌시면 됩니다. 네, 화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후속 조치란 먼저 자기 후원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애용자를 사업자로 만들고 사업자를 찐 사업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시 나를 후원해내는 요 바퀴를 계속 굴려가는 게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한테 후속 조치란 뭐예요? 라고 몇몇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다녔어요. 궁금하시죠? 뭐라고 얘기했을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후속 조치란 생각나는 거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부터 사업자다운 모습으로 사업자답게 가는 거. 이거다.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상대에 대한 몰입과 집중이다. 그 상대가 내 머릿속에 24시간 있어야 된대요. 이거 신영주 리더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얼마 동안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이 24시간 꽉 차 있으면 후원이 된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했다가 까먹었다가 했다가 놨다가 한대요. 자꾸 그 사람을 포기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미팅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해야 된다. 나를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 결국은 초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과정은 왜 한다? 초대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계속 하는 거지. 될 때까지. 이거 누가 얘기하셨게요? 홍진희 스폰서님. 제가 홍진희 스폰서님한테 딱 얘기했더니 그냥 계속 하는 거지 뭐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 명의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에게 여쭤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3가지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뭐냐? 결국 자기 후원이고요. 초대고요.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후속 조치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라서 오히려 기쁘지 않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결국 이게 모든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나 반복에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후속 조치라는 과정이 굉장히 지루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분, 같지도 않은 저분을 계속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하는 건 너무너무 지루했거든요. 근데 이 반복에 지치지 않으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시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갈 때는 똑같은 사람을 10번을 찾아가도 20번을 찾아가도 지치지 않고요. 그게 반복이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목표 설정을 하시라는 말로 제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5회계년도에 나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다 있으세요? 네. 한번 외쳐볼까요? 연봉 5,500만 원 내 거. 그리고 호주 비전 트립 내 거. 네, 이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모두 다 7월, 8월 잘 마무리하시고 25회계년도에 함께 비전 트립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